여기가 레지던스예요? 오늘 부산에 출장을 오셨다고 해서 제가 급히 만나러 왔어요. 언제 다 올라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2분은 타야 될 것 같은데 벌써 30초 지남. 다 왔다. 81층. 우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된 지인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우리 알게 된 지도 벌써 한 3년째 된 것 같아요. 네. 어쩌다 만났죠? 알바하다가 대표님을 만나게 됐죠? 그죠? 제 알바를 하셨죠? 저희 주문 처리를 할 분이 필요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오셨는데 중국어 통번역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겠다. 바로 채용 결정을 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매일매일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셨어요. 어떻게? 깎아서. 깎는 게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한 3개월 정도 저랑 같이 일을 하셨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행업을 17년 정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에 당연히 여행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알바를 찾다가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저는 이제 본업은 여행업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통역, 전문 통역사로도 일을 하고 있어요. 뻘쭘하네. 뻘쭘하다, 뻘쭘하다. 뻘쭘해. 아 근데 아까 진짜 여기 방 좋더라고요. 네, 저도 이런 방은 처음 봅니다. 아니 여기 지금 바다가 지금 싹 보여요. 뷰가 너무 좋네요, 부산이. 부산이 뷰가 좋은 건 맞는데 여기가 뷰가 좋은 거죠. 뒤에가 바다, 저기 바로 뒤에가. 바다예요. 네. 전면이 다 바다여서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지금 회사 돈으로 출장을 오신 거예요? 내일부터 국제적으로 여행사들이 와서 관광공사나 부산에서 이제 주최를 한 거예요. 이제 여행사들끼리 서로 만남을 가지고 일종의 B2B 미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행사 때문에 저는 이제 대표님을 보고 싶어서 먼저 왔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미팅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중국 여행사도 오고 일본 여행사도 오고 뭐 그런 거예요? 네, 중국도 물론 오고요. 대만이나 그리고 일본, 필리핀, 동남아 그리고 유럽 쪽도 아마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단체 관광, 비즈니스, 이벤트, 맞춤 관광 이런 거를 유치를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단체면 몇 명 정도 단체? 많게는 100명, 200명도 있고요. 100명, 200명? 5,000명씩 막 넘어가는 큰 단체가 코로나 전에는 꽤 많았어요. 그런 거는 여행사 2군데, 3군데에서 같이 붙어서 같이 핸들링을 5,000명? 사람의 단위가 다르네요. 네. 중국이어서 그런가? 전혀 혼자서 할 수 없는 규모죠. 근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한 200명짜리 단체를 하나 핸들링 했을 때 순수익으로 따지면 최소 2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2천만 원? 그리고 진짜 많이 벌면 한 4천만 원에서 4천만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요. 4천에서 5천이 남는다고요? 네. 그 한 건에? 네. 며칠짜리 여행인데요, 그게? 보통 4박 5일 정도. 4박 5일에서 4천, 5천 남는다고요? 1년 연봉이죠. 네, 장난 아니다. 그런 건수가 사실 많지는 않고요. 일을 할 게 많나요? 사전에 좀 준비하는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재택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다 하고요. 나가기 귀찮아서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두고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되게 좋네. 네. 좀 시간이 네. 되게 자유롭고요. 디지털 노마드네요. 그런 셈이죠. 중국어 좀 잘하시는데 한마디 좀 해주세요. 싸게 좀 해주세요. 싸게 아니, 좀 좀 깎아 해줘. 좀 줘봐. 좀 깎아줘. 어. 좀 깎아줘. 可以优惠一点吗?可以优惠一点吗?可以便宜一点吗?네, 可以便宜一点吗? 便宜点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편한 사이에서 아. 좀 아는 지인이나 단고 오를 때 이거 좀 깎아줘 이럴 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요흐이덴이 좀 더 낫죠. 네. 그때 그 얘기 듣고 나도 네. 이제 요후에 쓰고 있어. 근데 사실 페이디엔도 그렇게 존칭이 아닌 거 중국어 자체가 존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요흐이덴이 조금 더 듣기 좋은 말이긴 하죠. 네. 그러면은 그거 어때요? 이거 파손됐어요. 파손이 잘 되잖아요. 우리 구매된 물건이. 这个东西坏了. 아这个东西坏了. 아니면- 배송 중에 망가졌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这个东西运输中坏了. 그러면 파손됐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你要怎么处理呢? 니要怎么处理呢? 당신 어떻게 처리해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중국어 교실이 돼버렸네. 근데 중국 판매자가 갑자기
그냥 써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안 되죠. 네, 근데 자주 그러잖아요. 저라면 네. 이 포순 그러니까 고장 났는데 어떻게 써? 这个坏了怎么用? 아, 저거 화일라 점마용. 이미 고장 났는데 어떻게 써라고 그 어. 뜻인 거죠. 그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기에는 좀 그럴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까졌어요. 그러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맨날 그 소리잖아요. 중국 판매자들이. 어차피 중국 판매자들은 주소만 봐도 배대지로 배송하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거 고장 났는데 어떻게 써라고 대응하기보다는 내가 고객님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파손된 거 아니면 페인트가 까진 거 어떻게 쓸 수가 있겠냐라는 말을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되겠죠. 풀어서요. 네, 간단하게. 지금 되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말할까요? 풀어. 因为这个我要给顾客 不是我自己用 所以请给我换货吧. 그래도 네. 좀 길죠. 근데 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너 써라 나 안 써 막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방지할 수 있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해결책을 서로 강구하는 게 더 낫다는 그게 더 얘기죠. 빠른 거죠. 그쪽도 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니까 뭐 그쵸. 무조건적으로 우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우기는 애들도 있기는 하더라마는 맞아요. 그거는 저도 당해봐서 차단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고객센터에 지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타오바오 또 가끔- 고객센터요? 네. 타오바오 고객센터는 그 중국어로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영어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챗봇이랑 하는 게 아니라 상담원이랑 직접 채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서 하면 방금 말씀하신 챗봇 말고 상담원 연결해 주라는 거 그거는 여기 띄워 드릴게요. 예전에 저랑 같이 일을 하실 때 그때 맨날 얼마 깎았다 저한테 맨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사실은 잘 가격 깎아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번거로워가지고. 근데 어떤 식으로 가격을 그렇게 잘 깎았어요? 안 해주는 친구들도 많던데. 근데 이게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냥 질러 보는 거예요. 저렴한 제품을 하나 두 개씩 사면서 깎아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기도 하죠. 대량 주문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네. 그러면은 나 이거 100개 정도 주문을 하는데 단 얼마라도 깎아줘라고 하면 한 개 진짜 1일 위안만 깎아도 100개면은 10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 되니까 솔직히 하루에 2만 원씩만 아껴도 한 달이면은 60만 원이잖아요. 네. 좀 고가 제품을 주문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깎아달라고 물어봐야 돼요. 나 이거 얼마 깎아줘라고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 이거 좀 고가인데 좀 깎아줄 수 없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금액을 제시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이제 쇼부를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격을 한 번 더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랑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중간에서 절충이 돼서 조금 더 깎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내고도 네. 되는구나. 네, 중국 사람들이 특징이 말만 좀 더 부드럽게 해주면 솔직히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중국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중국어가 존댓말이 없다 보니까 반말로 번역기를 돌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존댓말을 넣어서 번역기를 돌리면 상대적으로 말이 조금 더 부드럽게 나가고 좀 더 존칭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하대하는 말이라고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존댓말로 내가 써서 번역기를 돌린다? 네. 이거 깎아주세요라고 해야지 이거 깎아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조금은 차이가 날 거예요. 아. 제가 일일이 다 안 해봐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통역일을 하다가 번역일도 가끔씩 하다 보면 존칭이랑 일반 반말이랑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영어로 그냥 보내도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영어로 다시 걸러서 한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명령어조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하면 보통은 막 너무 세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중국 사람들도. 일단 어투가 이제 좀 더 세게 나온다라고 딱 감지를 하면 중국 사람들은 일단 이제 벽을 쳐버리니까 그때는 협상이 안 돼요. 아 협상이 아예 안 돼 버리네. 네,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안 팔고 말지 이렇게. 안 팔고 말지. 네. 저희가 좀 더 예의 있게 먼저 다가서면 상당히 괜찮은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한 번 판매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무한으로 신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다 요구하지 말고 네. 차근차근 관계를 쌓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특히 효자 상품 같은 거 그쵸. 계속해서 주문을 해야 되는 관계라면은 처음에는 효자 상품인지 모르잖아요. 나 이거 얼만큼 주문할 건데 나중에도 이렇게 할 건데 깎아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팔다 보면은 이제 효자 상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들도 보기에 얘가 주문량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한 3번, 5번 정도 주문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나 이거 계속 주문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나 한 개당 얼마씩 좀 해줄 수 없냐라고 했을 때 깎아주는 사람들도 덜어는 있어. 마진이 남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나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주문할 거니까 좀 깎아줘 이렇게 접근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 안 믿어요. 네가 얼마를 주문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그럼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봤다고? 우리가 언제 봤다고? 좀 그게 그런 마인드가 되게 강해요. 무슨 근데 말인지 이제 더 대뜸 나 이거 계속 주문할 건데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긴 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렇겠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량 주문이 있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야외 테이블이랑 의자 같은 건데요. 페인트가 다 까진 부분들도 있고 용접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하자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또 대량 주문이다 보니까 주문 금액이 상당했어요. 근데 얼마 이제 났어요? 그때 아마 손해를 보게 되면 250에서 270 정도 저한테 SOS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판매자랑 제가 처음 접촉을 시도했을 때 상당히 거부 반응이 좀 셌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판매자는 네. 그 중국 내의 동종업계 사람들이 장난치는 줄로 착각을 하고 태도가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반품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거부를 한 이유가 이제 경쟁사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뭔가가 나 이거 못해줘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못해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한번 물어볼 만은 하다라는 저는 그때 위챗을 추가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푸시를 하다가 통화까지 했죠. 네, 통화를 해서 당연히 네. 싸우기도 했었고요. 싸웠나요? 처음에는 조용조용 얘기도 했고요. 막 이제 태도가 아시잖아요. 중국 사람이 언성이 높고 목소리가 막 엄청 높잖아요. 네, 좀 무섭죠. 저도 같이 소리 질렀죠. 소리 어떻게 질렀어요? 그리고 녹음도 있죠. 소리요? 그건 못하겠네요. 저번에 타오버 고객센터하고도 싸웠잖아요. 저 그거 그죠? 들었잖아요. 네, 아니 저랑 같이 일할 때 타오버 고객센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중국말로 막 전화가 왔는데 뭐 100위안을 환불해주겠다. 타오버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겼죠. 네. 얼마 받았죠 그때? 300위안 받았나? 아마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받았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잘 싸우잖아요. 싸울 땐 싸워야 되죠. 근데 네. 대신 이제 처음부터 너무 언성을 높이는 거는 좋지 않다. 네. 근데 대신 상대방 쪽에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좀 안 좋은 말투로 나올 때 내가 중국어를 못한다고 그냥 참고만 있거나 당하고만 있지 말고 싸울 수 있는 데까지 싸우고 네.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포기해야지. 내가 싸워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건 당연히 싸워서 받아내야죠. 그쵸. 네. 그래서 그때 그 200 얼마 그거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결론이 이제 났어요? 결론은 다시 판매자한테로 보내는 택배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쇼보를 보고 나머지 전액 환불을 다 받았어요. 한 250만 원 정도는 환불을 받았어요. 택배비가 얼마였어?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20만 원 정도 네. 그 배송비 물류로 갔겠네요. 그쵸. 물류비 한 20만 그게- 원. 진짜 다행이네요. 우리는 근데 전화를 해서 위챗으로 막 싸우기는 어렵잖아요.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그러면은 알리왕왕으로 싸워야 할 텐데. 1차적으로 알리왕왕으로 하다가 이제 고객센터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이게 안 된다. 나는 중국어는 못하겠고 상대방은 영어는 안 되고 네. 통화하려고 하니 뭔가 안 되잖아요. 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크몽에 들어가면 네. 그리고 또 숨고라고 있어요. 중국어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이제 저처럼 비즈니스 통역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좀 세요. 근데 네. 대신 전화 통화하거나 요런 거 해서 시간당 아니면 30분 단위로 뭐 3만 원, 뭐 6만 원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죠. 근데 만약에 통역비보다 제품 비용이 더 저렴하다 그러면 차라리 제품을 포기하는 게 낫죠. 진짜 그냥 버려버리고 시간을 네. 차라리 아끼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런 거면은 네.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 판매자들도 다 우리랑 똑같은 그렇게 네. 비즈니스 하는 하나의 셀러고 우리도 셀러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대화를
대화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자체가 생각보다 단순해요. 친절하게 저희가 좀 다가가면 아마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떨 때는 뭐 파손됐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 파손됐는데 어떻게 처리해 줄래 라고 말투를 좋게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저희한테는 이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주문 처리 1 해주실 때 원가 절감했던 거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워요. 원가 절감 사실 저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해야죠. 아, 물론 비싼 건 해요. 뭐 네. 저번에 한번 13,000위안어치인가? 아. 사야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깎아달라고 해서 3,000위안인가 할인받았어요. 3,000위안이면은 60만 원 60만 원 거의 되잖아요. 5, 6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그 품목이 제 지금 단골 고객님께서 가끔씩 구매하시는데 거의 60%가 남아요. 700만 원어치 팔면은 350 이상 남아요. 오. 장난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말만 잘하면 우리가 돈을 그냥 벌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도 노력을 많이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구독자분들한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주 쓰는 중국어 리스트를 전문 통번역 하시는 분께서 감수를 하셔가지고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솔이라는 닉네임으로 검색하시면 꿀팁 올려놓으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솔이님은 지금 저희 오픈 채팅방에도 여전히 계시니까 그쪽에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톡방을 잘 볼 수는 없다 보니까요. 저를 꼭 불러주세요. 태그를 넣고 태그를 해주세요. 네, 태그를 넣고 한솔이라고 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하시면 도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산 내려오셨으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도 여기서 좀 같이 놀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파티합시다. 여기 너무 좋아. 여기 또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